안녕하세요. 자수작가 정지원입니다. 오늘은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련수 기법을 배워서 제비꽃을 수놓아 보려고 합니다. 자련수 기법은 평수로 놓지 못하는 넓은 면을 채우는 기법인데요. 땀 길이를 불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놓습니다. 단계별로 색상을 달리하며 명암을 표현할 수도 있고 다양한 색채 표현이 가능해서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여기 사각형을 같이 자련수로 놓아 볼게요. 수놓는 방향을 세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원단용 펜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다음에 땀 길이를 1cm 조금 안 되게 가로로 표시를 해주고요. 표시한 방향에 맞춰서 가운데 땀을 먼저 놓습니다. 1cm가 안 되는 길이로 옆에 땀은 길이를 서로 다르게 길어도 되고 짧아도 되고 불규칙적으로 땀 길이를 계속 다르게 하면서 세로 방향에 맞춰서 놓습니다. 나머지 반쪽도 이제 놓을게요. 이렇게 순서대로 해도 되고 몇 땀을 먼저 놓아준 다음에 사이사이를 옆 땀과 다른 길이로 해서 놓아도 좋습니다. 첫 단이 모두 완성됐죠? 이제 다음 두 번째 단을 할 텐데요. 같은 셈으로 제가 계속 해볼게요. 두 번째 단을 할 때는 앞단에서 여기 빈 곳들 있죠? 이 부분들을 먼저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땀이 끝난 자리보다 약간 위쪽으로 바늘을 올려서 길이가 2cm를 넘지 않는 정도로 내주면 됩니다. 이렇게 빈자리들을 먼저 바늘을 올려서 1cm가 넘지 않는 정도로 땀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계속 이제 세 번째 단을 해볼게요. 이렇게 빈자리를 앞단에서 빈자리를 바늘을 올려서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놓아서 면을 채워서 완성합니다. 오늘 배운 자련수 기법으로 제비꽃을 수놓아 보려고 합니다. 꽃잎부터 놓을 건데요. 이렇게 꽃잎이 여러 장이 겹쳐 있는 모양은 수놓는 순서가 있어요. 가장 위로 올라온 모양, 가장 앞쪽에 있는 모양부터 하고 그 뒤로 순서대로 놓는데요. 여기 모양을 보면 이쪽에 여기 가운데 잎이 제일 위쪽에 올라와 있죠? 여기 이게 1번, 얘 뒤에 얘네가 있죠? 이게 두 번째로 놓고 그 다음에 이게 이 꽃잎 뒤에 이게 있어요. 세 번째, 얘 뒤에 이게 있죠? 네 번째. 이 순서로 수를 놓으면 땀이 더 예쁘게 나옵니다. 아래쪽에서 가운데 있는 모양부터 자련수로 놓을 건데요. 진한 보라색 실 두올로 준비해 주세요. 잘 수놓는 방향을 먼저 그려놓는데요. 여기 끝선, 여기 중앙을 먼저 하고 이 선과 이 선의 중간 기울기로 군데군데 표시해 주세요. 여기 중심 쪽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모이게 표시합니다. 다음에 자련수로 첫 단을 얼마나 놓을지 표시하는데요. 대략 1cm 미만으로 이 정도. 자련수를 할 때는 항상 점수를 먼저 하고 하면 좋습니다. 실이 더 고정이 잘 돼요. 가운데 땀부터 먼저
놓습니다. 실을 잡아보면서 기울기를 맞추고요. 옆단보다 길거나 짧게 땀을 냅니다. 길어도 되고 짧아도 돼요. 원하는 각도에 맞춰서 땀 길이를 들쭉날쭉 길었다 짧았다 불규칙적으로 만들어 가면서 면을 채워주세요. 땀 길이가 1cm를 넘으면 실이 뜨니까 1cm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항상 만들어 갑니다. 다음에 나머지 이제 반쪽을 해볼게요. 자련수를 처음 하실 때는 여기부터 순서대로 하면은 좀 어려워요. 그것보다는 면을 분할해서 나눠서 빈 곳을 채워주는 식으로 하면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단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나머지 빈 곳을 또 채워줄 건데요. 이제 두 번째 단을 같은 색 실로 채워볼 건데요. 같은 색 실로 할 때는 첫 단도 두올로 하고 그 다음도 계속 두올로 해도 괜찮긴 해요. 저는 더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한 올로 바꿔서 해볼게요. 앞단의 끝난 자리, 빈 곳을 채워준다고 생각하면서 같은 색 실로 앞단과 같은 수놓는 방향은 같죠? 전체적인 방향을 맞춰가면서 빈 곳을 채워주세요. 자련수를 하실 때는 순서대로 놓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면서 빈 곳을 채워 나간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쉽게 돼요. 끝나는 자리, 여기 땀이 끝나는 자리는 약간이라도 삐죽삐죽 들쑥날쑥한 모양이 되어야 다음 단에서 또 면을 채울 때 자연스럽게 표면이 매끈하게 나옵니다. 면을 모두 채웠고요. 실은 점수로 마무리해 주세요. 자련수를 하실 때는 가능하면 매듭보다는 점수로 마무리를 하시면 좋아요. 뒤에 매듭이 많으면 면을 채우다 보면 매듭이 걸리거든요. 면을 모두 채웠고요. 이제 흰색 실 한 올로 제비꽃에 줄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꽃잎 길이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 3분의 2 선수로 줄무늬를 6개에서 8개 정도 만들어 줄 거예요. 흰색 실을 점수를 먼저 해서 시작을 하고 가운데를 먼저 해볼게요. 이렇게 다음에 여기도 선을 띄엄띄엄 해줄 건데요. 꽃잎 끝선의 굴곡에 맞춰서 여기가 가장 길고 아래로 갈수록 옆으로 갈수록 길이가 조금 짧아지면 좋습니다. 끝선 모양에 맞춰서 간격을 약간 띄우고 올려서 중앙으로 여기 모여주세요. 길이는 점점 이제 약간 짧아지죠? 또 띄우고 올려서 여기로 모이고 여기부터 해서 실로 잡아보면서 띄워도 좋아요. 결과는 같죠? 이 정도로 줄무늬를 만들어 봤어요. 나머지 꽃잎은 같은 색 실로 여기 이 꽃보다는 약간 밝은 색 실로 해볼 거예요.
점수를 먼저 한 다음에 가운데 선을 먼저 놓고 1cm를 넘지 않는 선에서 면을 분할해서 채워가는 식으로 하면 더 쉽게 됩니다. 들쭉날쭉하다는 의미는 끝나는 땀의 길이가 톱니 모양처럼 짧았다가 길었다가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불규칙적으로 끝나는 자리를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길어도 되고 옆단보다 짧아도 되고. 첫 단을 모두 놓았고요. 이제 나머지 빈 곳을 두 번째 단을 놓을 건데요. 또 같은 색실 한 올로 할 거예요. 같은 색으로 할 때는 두 올로 해도 괜찮습니다. 저는 좀 더 표면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한 올로 해볼게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니에요. 미세한 차이거든요. 한 올로 하면 어려운 분들은 두 올로 하셔도 좋습니다. 모두 채웠습니다. 나머지 꽃잎도 같은 방법으로 같은 색실로 면을 채워주세요. 꽃잎이 모두 완성됐습니다. 이제 꽃잎 여기 중앙 부분에, 중심 부분에 명암을 넣어 볼 거예요. 제비꽃을 보면 끝이 도로로 이렇게 쏙 들어가 있죠? 그런 느낌을 자수로 표현해 볼 거예요. 아주 진한 색으로, 진한 보라색 실을 한 올로 준비하시고요. 흰색 실과 실 사이로 바늘을 올리는데요. 명암의 길이는 2mm 정도, 너무 길지 않게 끝에만 포인트를 줄 거예요. 짧게 해서 흰색 실과 실 사이로 실을 잡아보면서 끝부분만 살짝 너무 많으면 밉습니다.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꽃을 표현할 때 가장 활용도가 높은 자련수 기법을 배우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들꽃인 제비꽃을 수놓아 보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에코백에 꾸며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에코백에 꽃을 하나 놓았더니 어디에도 없는 나만의 가방이 되었죠? 다음 시간에도 예쁜 꽃을 함께 수놓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